1위 정말 기대되네요. 갈수록. 네. 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계속 조선일보가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선일보인가요? 조선일보입니다. 네. 2위 조선일보 조선일보 9월 19일자 9월 19일자 9월 19일자 14면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제목이 산책 안 하고 식사 남기고 박 전 대통령 독방 칩거. 애절하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애절한 내용이네요. 일단 그 구치소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박근혜 씨가 이것도 일방을 인용한 이 기사. 구치소 관계자가 정말로 구치소 관계자인가 어느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구치소 관계자인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구치소 근방에서 무슨 가게를 하는 거기다 무슨 납품을 하는 그런 분 아닐까요? 아무튼 이 관계자에 따르면 네. 교도관들이 독방에 앉거나 누워있는 박근혜 씨의 건강 상태를 수시고 살피고는 있지만 저러다 큰일이 날까 걱정이 들 때가 많다. 그러면서 운동 시간에도 나오지 않고 독방에 온종일 머무는 날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영하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뭐 이렇게 변호를 하진 않지만 네. 이 유영하 변호사가 또 박근혜 씨를 가끔 면회를 한다 그래요. 유영하 변호사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박근혜 씨가 올해 들어 지병인 목과 허리 쪽의 디스크가 더 심해져서 방에서 스트레칭도 거의 못하고 운동 시간에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태다. 밤에도 통증이 심해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저택에 살다가 뭐 감방에 갇히면은 뭐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게 확인이 된 건가요? 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왜냐? 바로 이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네. 법무부가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박을 했느냐? 뭔 소리냐? 지금 박근혜 씨는 매일 적정 시간에 취침을 하고 있고 네. 통증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다.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디스크가 악화된 박근혜 씨가 올해 그 서초구 성모병원을 4차례 방문해서 통증 완화 주사를 맞았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의사나 외부 병원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건 사실인데 구체적인 진료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주지 못한다. 야, 아프다고 그럴 때 병원도 보내줬네. 그러니까 법무부는 보내준 거예요. 외부 치료도 받게 한 겁니다. 누구는 진짜 거의 암 걸려서 사망한 분도 계신데. 아니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상에 제가 봤을 때 특혜 인생을 특혜 논란이라고 보도를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법무부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왜 2위로 꼽아왔느냐. 네. 이 기사를 딱 보면서 과거 그 기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기사?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네. 굉장히 건강하다. 눈도 깜빡이고 TV도 본다. 네. 기억나십니까? 네, 사진 멀리서 그 사진 특종도 하나 사진 나왔잖아요. 정도 해가 이 기사를 그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홈런 치니까 발가락을 움직였다. 네. 근데 그 기사에 자세히 보시면 그 취재원이 삼성그룹 관계자입니다. 저는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그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 아니 그 이건희 회장이 지금 다들 국민들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보도는 의식 깨어나고 멀쩡하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객관적인 취재원. 의사 객관적인 그 취재원이 의사의 뭐 멘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던가. 이건희 회장 눈 깜빡이 이런 걸 확인을 했다든가 그도 아니면은 정말 병원 관계자 멘트라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삼성그룹 관계자 멘트가 들어갔어요. 아니 더구나 이게 그냥 뭐 수감 직후에 나온 기사거나 또는 무슨 뭐 선고 직전에 나온 기사거나 이런 관심이 조금 박근혜 씨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뭐 그 사람들을 위한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월 19일에 나온 기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창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데 그 이면에 이렇게 식사도 못하고 산책도 못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태극기 부대 여러분들 걸기합시다. 쟤들 반박 세력들 일어납시다. 이런 촉구성 기사 아니냐 말이죠. 전 이 기사를 보고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민동규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원, 정보원의 소스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정보원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특종을 많이 하고 눈에 띄는 기사들이 많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그 북한 관련 그다음에 북한 관련 기사나 아니면 아까 풍계리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관계자야 그냥 취재원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얼마 그러니까 이게 그 남겨진 유산 같은 건라고 저는 추론을 하는데 그 전에 그 여론을 조작할 때 몇몇의 그 고위 공무원들 관계 부처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과 언론인들 간에 그 이슈를 여론을 조작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뭐 네. 그래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잖아요. 네.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원칙적인 이미지를 언론에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그 출처를 막 밝히지 않고 소설을 쓰는 이런 남겨진 버리지 못한 조선일보의 그 오래된 그 뭐라 그러 버릇이라고 하기에는 죄송합니다. 속성. 욕은 더 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그대로 드러난 기사고 두 번째는 왜 지금 박근혜인가? 네. 저는 조선일보가 우리 그 한국 근대사에 잘한 일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선 걸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자기들 간의 내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없어져야 될 언론이라고 조선일보를 꼽았었거든요. 그럴 때 그 우병우 그 지방과 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없어져야 될 언론사라고 딱 찍으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틈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저는 저때 기득권 사이에 최초로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틈을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그 박근혜를 통해서 기존에 그 박정희 대통령 기득권 그 뭐라 그럴까요? 반공이 아니라 분단 세력들. 네, 분단 그런 냉전 세력들. 냉전 수구 세력들이 네. 그 박근혜를 통해서 뭔가를 자기들이 나눠 먹고 또 특혜를 누릴 줄 알았는데 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 있었어요. 맞아. 그런 와중에 이명박 때랑 또 달랐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명박은 박근혜는 줄 알고 그렇지. 아주 알아서 자기들이 다 자기들이 개국공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떡고물 공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화가 난 상태에서 우리 이 우병우 씨와 싸움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틈이 벌어진 사이에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건데요. 그 사이에 주필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그렇죠. 네. 그렇고 천하의 우리 강효상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말빨이 안 먹히잖아요. 그 글빨 좋았던 사람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제국이 무너지는구나 하면서 나는 또 조선일보 제국사를 또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을 버렸는데 갑자기 저기 남북 화해 모두가 조성이 되니까 조성이 되고 영어로 그다음에 하셔도 돼요. 편하게. 괜찮아요. 외국에서 10년 동안 North 미국에서 Korea and South Korea. 네. 죄송해요. 제가 영어를 못해요. I have a short English. Sorry. 오. 그런데 잉글리시 비캄. 네네네. 오케이. 그만. 오픈도도. 네. 뚜껑도 더워. 근데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추석 즈음에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거 보고 조선일보가 더 이상 이게 건모수수가 통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인력 풀이 많이 간사해졌구나. 그리고 그런 결정적으로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영아 변호사 네네. 통한 구치소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법무부가 공식 입장을 내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갔어. 너무 웃겨요, 근데. 그러니까 가서 그 교도 구치소 관계자를 깐 거예요, 법무부에서? 제가 봤을 때 이 관계자가 이 조선일보가 이 쿼터를 직접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단수의 관계자라고 한다면 네. 그 사람 맞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요. 유영아 변호사와 통화한 서울구치소 직원이 있는데 네. 이 서울구치소 직원은 보안계장. 이 보안계장이 사실상 박근혜 씨를 관리하는 가장 사람이죠.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안계장이 아니라 고충처리 팀장이랍니다. 고충처리 팀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민원. 외부 병원 진료라든가 도서 차입 등 민원사항이 있을 때 통화하는 사람. 그러니까 담당 변호사가 꼭 통화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고충처리 팀장이 박근혜 씨의 지금 이 그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알 것인가? 저는 여기에 일단 의문부호가 찍히기 때문에 요 여기 기사 뭐라고 썼냐면 네. 구치소 측은 수시로
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다. 이게 이제 심각하니까 악화되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고충처리 팀장입니다. 유 변호사 쪽에서 전화해서 민원사항이 제기되니까 답변해 준 거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씨의 이 지금 구치소 상황에 대해서 고충처리 팀장도 물론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지금 뭐 잠도 못 자고 통증 때문에 일어나고 이런 아주 디테일한 상황을 아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보안계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핵심 취재원도 아닐 뿐더러 더더군다나 법무부가 그거 아니다라고 조선일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박을 이런 한 상황 등을 종합을 해봤을 때 조선일보 기사의 어떤 취재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왜곡 보도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곡 보도면은 저희가 가짜뉴스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배제된 이슈 그 뉴스 가치는 무엇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배제된 뉴스 가치라기보다는 굳이 아까 저기 박사님도 그렇고 이상호 선배도 그렇고 굳이 9월 19일 이 타임에 조금 무리한 보도를 네. 하면서 박근혜 씨를 주목한 이유가 뭘까? 예. 굉장히 저는 잠깐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박근혜 동정론을 제기해서 네, 네, 현재 맞습니다. 평화 번영 추진 세력의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저는 배경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의도도 싶어요. 충분히 있다고 네. 봅니다. 예. 그렇죠. 박근혜라고 하는 상품이 굉장히 그런 폭발력 있는 상품인 건 사실이죠. 아 그럼요. 네. 네. 자, 이 법무부가 일단 부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2라운드가 또 시작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양쪽에서 어느 쪽에서 더 입장을 추가로 낸다고 하면 네, 계속 좀 지켜봐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짜 뉴스 2위. 단속 인정. 네.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인정.